CT랑 다르게 MRI는 좀 더 그런 이제 연부 조직, 우리가 얘기하는 뼈 아니면 다 연부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연부 조직 사이에서의 그런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명을 이용해서 그런 고주파를 넣어줬을 때 그런 분자의 그런 반응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걸 체크를 해가지고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비층습적인 영상 진단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활용하게 될 거는 주로 전립선에 위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런 방광에도 찍을 수 있고요, 신장에도 찍을 수 있기는 하는데, 방광하고 신장에 대해서 MRI를 찍는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에 위주로 아마 촬영을 하게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개인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 척관병원이라고 하는 척추관절 위주로 보는 병원들입니다. 이제 척관병원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인대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디스크가 이제 얼마나 옆으로 튕겨져 나와서 옆에 있는 신경을 눌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MRI를 많이 놓고 하게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이 MRI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MRI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런 암을 찾기 위한 거, 거의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제 암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작년하고 올해에서부터 이 전립선암이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암이 됐습니다. 뭐 폐암이 많이 생기고, 뭐 위암 많이 생기고, 뭐 대장암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장암이라든가 위암 같은 경우를 그 조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무료로 해줍니다. 왜냐면 모든 암이 그렇듯이 조기에 발견을 했을 때 이득은 굉장히 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립선암도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위암이나 폐암, 이런 것보다도 더 흔하게 생기는 암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기 검진을 하게 되는 게 앞으로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면 전립선암에 대한 조기 검진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사실 MRI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너무나도 파퓰러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거 못지않게 아마 전립선 MRI도 거의 그에 준하는 만큼이 그런 파퓰러하게 많이 시행이 될 거라고 앞으로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하는 병원들 주변에 엄청나게 많죠. 근데 개인 병원에서 그런 전립선 MRI를 찍을 수 있는 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MR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아서 안전하고, 특히 뇌, 척수, 척추관용 척수죠, 근육이나 연골, 전립선, 간 등 연부 조직이 평가에 뛰어난 해상도를 제공을 하죠. 그리고 CT나 엑스레이보다 조직 간의 대비가 뛰어나며, 아까 얘기 들었듯이 CT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뼈라든가 결석에 대해서는 그런 이렇게 대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해상도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같은 연부 조직끼리는 CT에서는 사실 구분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MRI는 MRI 세팅만을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연부 조직 간의 차이를 좀 둘 수 있습니다. 그 세팅 값을 다르게 하면은 또 그 MRI가 조직 간에 또 성질이 또 틀리게 나옵니다. 뭐 T1이라는 거 하면은 하얗게 나올 게 T2로 하면 까맣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게 출혈이 생긴 거다, 또는 이게 지금 출혈이 생긴 거다, 또는 과거에 생긴 출혈이다, 이런 것들까지 구분이 가능할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세팅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CT나 엑스레이보다는 같은 영상을 찍었을 때 훨씬 더 그런 많은 정보를 아마 얻을 수 있는 게 그런 MRI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CT하고 MRI를 놓고 봤을 때, CT는 기본적으로 조영제 CT 기준입니다. 뭐 3분에서 7분, 뭐 좀 더 걸릴 수도 있기도 하죠. 물론 너니네스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안 걸리기는 하겠지만 금방 찍습니다, CT는. 근데 MRI는 여러 가지 세팅으로 다양하게 찍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CT 같은 경우는 통 들어가는 통 두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CT에 대해서는 폐쇄공포증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MRI는 그 통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길은 통로, 좁은 통로에 들어가서 굉장히 큰 소리를 들으면서 거의 한 20-30분 정도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는 훨씬 더 이제 환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검사 시간이 길은 것도 이유가 됩니다. 장비가 큰 만큼
또 소리가 큰 만큼 여러 가지가 또 MRI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많이 들고요. 또 MRI를 또 운영하기 위한 또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CT보다도 MRI 것이 이제 비싼 장비가 되고요. 요건 이제 3차원으로 다 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요. CT도 그렇고 MRI도 그렇고 요새는 전부 다 영상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을 단면으로 자르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단면뿐만이 아니고 세로 단면, 가로 단면으로 다 자를 수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상을 볼 때 이제 소프트 티슈, 연부 조직이라고 이제 제가 계속 표현을 한 말이죠. C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부 조직끼리는 잘 디테일이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CT 같은 경우는. 하지만 MRI는 연부 조직 간의 그런 성상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엑셀런트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뼈에 대해서는 CT는 굉장히 잘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MRI는 뼈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뼈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거일 때는 아마 이제 CT를 보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CT 같은 경우는 이제 CT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 미리시버트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MRI 같은 경우는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이 물 분자를, 이 극성 분자를 정렬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정렬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자기장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영상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MRI를 볼 때도 보면 나중에 이제 뭐 가족분들이 뭐 정형외과 갈 일이 있어서 뭔가 찍을 일이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은 그런 3.0 테슬라를 갖고 있는 MRI를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테슬라가 자기장의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좀 더 영상이 선명해지고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같은 경우는 1.5 테슬라 이 MRI 갖고는 잘 보이진 않고요. 이제 3.0 테슬라 정도는 돼야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장비가 크고 여러 가지 도입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그런 이제 3.0 테슬라 이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3.0 테슬라 이 MRI 장비를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장에 내 몸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몸에서 이제 고주파를 가하게 됐을 때 그런 이제 정렬이 된 분자들이 흐트러집니다. 그 흐트러지고 얘네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같은 걸 방출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코일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영상을 재구성하는 게 이제 MRI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CT랑 마찬가지로 얘도 가로 단면으로 잘랐을 때, 세로 단면으로 잘랐을 때, 뭐 종으로 잘랐을 때, 뭐 그렇게를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3차원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 전립선이 있으면 전립선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지금 암이 의심되는 게 어떤 모양으로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확인을 해서 걔네들을 1차적으로 정확하게 찍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저희가 MRI를 활용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를 이제 설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굉장히 강한 자기장입니다.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쉴드라고 해서 MRI 그 옆에 있는 방들을 그 자기장을 다 차단을 시키는 그런 그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 차단을 한 가지를 또 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꼭 주의를 해야 될 게 그러면 이 장비를 운영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MRI를 이제 설치하는 그 이제 찍는 그 안에다가 산소통을 넣어놨는데 거기서 이 산소통을 넣은 상태로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적 있죠. MRI를 작동시켰더니 그 산소통이 그 MRI 자장에 반응해서 날아가가지고 환자가 다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MRI 안에 있는 방은 그래서 뭔가 가지고 들어갈 때도 자성을 띠는 것들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저희가 아마 MRI실이 저희 외래 제 끝에 있습니다. 끝에 있긴 하지만 그 주변은 아마 이제 자성을 띠진 않겠지만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갈 때 일반 직원들이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웬만하면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갈 때도 자성을 띠는 물질들은 밖에다가 다 내놓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아마 MRI 장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MRI를 활용 우리가 MRI를 활용하는 거는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임상에서는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게 PSSG가 상승 환자에서 조직 검사 전에 고위 위험도 경변 확인을 가능합니다. 이전에 생검을 해서 음성으로 나온 환자들도 재평가 유용을 하고요. 그래서 MRI는 뭐 전립선 비대증이 굉장히 심하면서 PSA가 같이 높아 있는 환자들도요 MRI를 좀 찍는 게 좋고 MRI를 한번 찍어가지고 진짜 조직 검사를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재평가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점부터 5점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1은 거의 정상이라고 놓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이 나왔다. 암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도 되십니다. 하지만 2부터는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조금 암일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O는 거의 암이다라고까지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O가 나왔으면은 조직 검사를 하진 않았지만 거의 암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4는 암일 가능성이 보통은 한 60%에서 많으면 70% 정도, 뭐 적으면 그 미만으로도 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4부터는 사실 저희는 거의 암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3은 사실 암일 가능성을 보통 저희가 20% 전후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요. 3에 대해서는 과연 조직 검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3 정도만 되더라도 조직 검사를 실제로는 많이 권하긴 합니다. 물론 3일 때 몇몇 가지가 좀 해당이 되는 경우는 조직 검사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지만 20% 전후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고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할 때 실제로 보면 암이 나올 확률이 뭐 1%도 채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검사를 합니다. 그 불편한 검사를. 하지만 이게 암일 가능성이 20%가 넘는다.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왜냐하면 암을 조기 검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확률이면은 검사를 저희가 보통 하는 걸 저희가 권하게 되는데요. 파이라즈가 2라 하더라도 전립선 암이 발견될 확률이 생각보다 높기는 합니다. 파이라즈 2 같은 경우는 그런 저등급, 혹시 암이 발견이 돼도 저등급 암으로 발견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굳이 파이라즈 2일 때는 적극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좀 낮다라고 사실 얘기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이라즈가 2등 점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PSA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좀 애매하다 그런 경우는 2일 때도 조직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뭐 요새는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까지는 조직검사를 권하지 않고 그런 이유에서 3도 확률이 많이 높은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의미 있는 고등급 암이 나올 확률이 2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3부터는 조직검사를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라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파이라즈 3점부터 이제 조직검사를 권유하고 있고요. 뭐 이 점도 전립선 크기에 따라서 PSA가 높은 경우는 바이옵시를 고려할 수도 있다.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초기에 발견하는 것들이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방법조차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은 전립선에 대해서 바이옵시를 그렇게 많이 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전립선 암을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립선 암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과거보다 이 전립선을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립선을 안전하게 국소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막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초기에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을 찾아내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립선 암에 대해서 과거에는 통째로 다 제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전립선 암에 대한 수술이 제가 전공이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교적 포퓰러하게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전공이 할 때니까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30년 전 이때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누가 전립선 암에 대한 수술을 어느 교수님이 최초로 했대. 뭐 몇 케이스 어느 정도 초반에 막 해봤대. 막 사실 이 정도였었거든요. 한 이제 10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다빈치라고 하는 로봇을 통해서 도입이 되면서 합병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립선 암을 치료할 때 그런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같은 게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 빈도가 이제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빈치라는 수술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거보다 굉장히 적은 합병증으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시간도 정말 요새는 뭐 1시간, 뭐 2시간 정말 이 정도 안으로 다 끝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수술할 때 그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복강경으로 수술하면은 어느 병원은 어느 교수님이 뭐 7시간을 수술했대, 뭐 8시간을 수술했대, 뭐 10시간 수술했대.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만큼 수술이 길어지는 만큼 그만큼 합병증도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수술 시간이 그때보다 극단적으로 뭐 10분의 1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합병증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립선 암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립선을 다 통째로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는 요실금과 발기부전입니다. 전립선 암을 수술하신 분들은 초반에 요실금이 거의 생깁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을 수술하신 분들은 초반에 다 기저귀를 찹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이제 수술해야 되는 분인데 내 친구가 전립선 수술했는데 기저귀 차고 다녀. 나 절대 전립선 수술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암을 수술하면 기저귀를 차는 게 맞는데 비대증을 수술하면 기저귀를 차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초반에 살짝 뭐 패드 같은 거 단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뭐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기저귀 차고 다니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하세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발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게 한 50%가 좀 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하기는 실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절제술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 방사선 치료도 될 수 있고 나머지가 되게 되는데 병변이 작거나 저위험도의 병변은 당장 치료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도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저등급 압이 작을 때는 굳이 내가 지금 치료하나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치료하나 결국은 내 완치율은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요실금이라든가 그런 발기부전이 생길 거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생기지 않고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생기는 것도 괜찮거든요. 5년간 좀 더 내 삶을 즐기면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유에서 능동적 감시를 요새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과거보다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이제 암을 잘 치료를 해야 되고 과연 이게 저등급 병변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지 말지 또 하고 나서 과연 암이 진행이 되는지 아닌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MRI가 필요하고요. MRI 검사 장점이 이제 마찬가지로 2장 남았는데 슬라이드가 침습적이지 않죠. 예, 그리고 방사선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고해상도 연부 조직에 대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그런 단면 확인이 가능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퓨전 바이옵시를 하게 되면 그런 초음파에서 그런 입체적으로 그 병변 위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그런 암을 조직 검사를 낼 수 있고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에 MRI를 찍으면 안 되고 그리고 MRI 장비가 있으면 그 근처에서는 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이 아마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검사 시간이 길다 보니까 검사 도중에 움직이면은 검사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MRI를 찍을 때 아마 폐쇄공포증 같은 거 있는 환자들이 있거나 또는 잘 협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진정을 약물을 투입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하니까요. 아마 이런 부분도 아마 참고로 알고 계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이사 가는 게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빨리 변해왔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변화는 지금의 변화보다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계속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이런 교육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 또 설명을 좀 드리고 하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를 하고 또 많은 것을 더 앞으로 하게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궁금한 게 있고 잘 모르는 게 있거나 하면은 뭐 우리 이제 선생님들 보직 선생님들 통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반영해서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